자, 암호화 저장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암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어떻게 암호화하느냐? 이거 암호화는 해시 함수라는 걸 써서 암호화합니다. 해시 함수가 뭐냐면요,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환하게 되면은 일정한 길이의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해시 함수는요, 입력 값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내가 글자를 이만큼 썼든지 아니면 여기 해시라는 글만 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결과 값은 똑같아요. 기록지가 한 글자를 써도 이만한 기록지, 만 글자를 써도 이만한 기록지로 만들어지는 게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값이 다르면 결과값도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뭐 비슷하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값을 넣었는데 해시 함수는 어떤 메시지 어떻게 해가지고 시켜주는 함수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을 때의 결과값, 이 점을 안 찍었을 때의 결과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여기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 그 점 하나 찍었다고 그래서 비슷하게 마지막만 바뀐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뀐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해시 함수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로 만들어진 거를 원래의 값으로 바꾸는 거 있죠. 이거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슈퍼컴퓨터가 50년간 돌려야지만은, 50년을 돌려야지만은 이걸 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네 가지 특징. 같은 입력값은 같은 해시값을 넣는다. 자, 내가 1을 넣었다. 그럼 1에 대한 해시값은 언제나 그 값이에요. 실제 해시값을 만들어 보죠. 뭐. 자, 해시함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입력값이 길이는 달라도 출력 길이는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만 달라도 값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해시값으로 입력한 거는 역산을 할 수가 없다. 해시값을 만들었다.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원래 해시값을 만든 값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어떻게 이제 이런 걸 만드냐면요, 만드는 원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입력된 값, 내가 뭐 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을 23으로 나누었어.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그 몫을 소수점 7자리부터 소수점 7자리부터 한 자리씩까지 해서 4자릿수만 빼낸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자, 내가 13이라는 숫자를 23으로 나눴어. 나누어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0.562579 391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있죠? 7자리부터 4자리만 딱 뽑아요. 자, 13을 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3을 가지고 이 공식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1, 3, 9, 1,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이걸 다시 나누시면 된다. 이건 어떻게 하고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값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12 가지고 결값을 얘기하면은 뭐 3분의 1은 2점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1, 3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많아져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글자를 넣어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넣어도 결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자리만 딱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해시 함수. 너무 재밌죠? 이 암호학자들은 늘 쓰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3, 4, 5, 6, 7, 8을 구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별. 못 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건 되게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시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는 숫자가 많고 여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값이 두 개, 세 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해시 함수를 만들 때 해시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해시 충돌은 뭐냐면 서로 다른 값으로 해시 값을 만들었는데 해시 값이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게 해시 충돌이라 그래요.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비둘기 집이 10개, 5개가 있는데 비둘기가 몇 마리예요? 비둘기가 6마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명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비둘기는. 그걸 비둘기집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은 굉장히 긴 데이터를 만들어도 정해진 길이의 값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많은 길이가 있다는 얘기는 얘보다 더 많은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발생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3, 4, 5, 6, 8, 9를 23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7자리 수의 네 번째 주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7391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숫자, 다른 숫자를 또 넣어봤어요. 이렇게 123.8395040993 이렇게 해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도 똑같이 7자리 숫자부터 4자리 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들어도 얘가 나와야 되고 얘를 만들어도 얘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시 충돌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해시 충돌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게 있고 뭐 클로징 어드레싱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 방법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시 함수를 잘 짠다. 이게 더 길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충돌이 났을 때 비어있는 다른 숫자 7391이잖아요. 7391을 7392를 써봐요. 근데 7392가 있다. 그러면은 7393, 7394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다른 숫자로 변경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값을 새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붙여 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찾아가면 7391은 7395로 만들어주는 이 배열 안에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찾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건데 충돌될 값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해 가지고 실제 충돌되지 않게 만들어준 이런 이건 암호학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잘 해줍니다.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해시 함수를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우리가 짤 필요는 없죠. 누군가 짠 걸 이용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용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SHA1, SH256, SH384, SH51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블럭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해시 결과값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용 해시 함수는 SHA256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HA256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SHA256은 해시 결과값이 256바이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convertstring.com 있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어로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어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한국어 누르고 그 다음에 해시 256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값을 한번 넣어 보세요. 1번을 누르고 해시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시 값이 나옵니다. 이 해시 생성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1번에 대한 해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1에 대한 해시 값이에요. 256바이트.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많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많은 글자를 넣었어요. 이 글자를 해시함수로 생성해 보자고요. 얘도 이렇게 많이 넣어 봐야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넣은 글자가 이런 해시함수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점. 자, 아까 여기 만든 거 이거 복사 하나 해놓고 제가 메모장에다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그 전에 거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 복사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점 하나만 더 찍을게요. 여기다가 점 하나만 더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해시 값이 나왔는데, 자, 복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점 없는 거, 요건 점 찍은 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값이죠. 얘 해시 함수 값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를 256 해시로 만들었을 때 긴 거 있죠. 이렇게 긴 거 쭉 보시면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긴 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고, 뒤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점이 하나 들어갔죠. 여긴 점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기 점이 하나 들어갔고, 여기는 점이 안 들어간 거, 위에 점이 안 들어간 요거에 대한 해시 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점이 없죠. 여긴 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은 1에 대한 결과값 한번 찍어 볼까요? 1 다 지우고, 예. 1을 찍어 보자고. 1. 그래서 엔터를 쳐봤어요. 이렇게 엔터가 아니라 이 해시 생성을 했어요. 그럼 1에 대한 해시 생성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1에 대한 해시 생성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2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면요. 여기다 2 찍어보면 되겠죠. 그쵸? 2 누르고, 2 찍고, 여기 해시 생성. 요거는 뭐,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해시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걸 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건 알고리즘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알고리즘에서 만드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한국어로 간 다음에 SHA256, 요게 비트코인이라 그랬죠? 비트코인 알고리즘이니까 요 SHA256 요걸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요게 제가 주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 한국어 SHA256 안 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공개 장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은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중화, 삼중화 한다 그랬죠. 이중화, 삼중화는 뭐예요? 미러링 하드 디스크가 2개 있다는 게 이중화예요. 미러링 하드 디스크가 3개 있다는 게 삼중화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중화, 삼중화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문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 행원이나 은행 관리자들은 내 장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블록체인은 어때요? 데이터를 이중화, 삼중화가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중화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만중화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 정보를 누구에게나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거래 정보를 특정한 사람, 여기 같은 경우는 행원이나 은행 관리자가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거래 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 정보를 누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복사해 가지고 모든 노드에 동기화를 시켜 줍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본인의 계좌 내역은 다 공개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본인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내 패스워드를 노출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원이나 은행 관리자는 내 계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되고 본인만 본인의 계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통장 내역 보듯이 이렇게 장부가 돼 있어요. 현재 블록 캐시, 이전 블록 캐시, 머클루트, 타임스탬프, 난이도, 난스, 버전, 거래 건수 1번, 거래 건수 2번, 거래 건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엑셀 데이터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장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공개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장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블록 간에, 블록으로 만들어진 공개 장부가 이 하나의 장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블록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블록 캐시를 가지고 일로 들어와요. 얘가 그 블록 캐시 값이 수정이 되면은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돼. 이 값이 가져와서 여기 다시 블록 캐시가 만들어지고 또 블록 캐시가 일로 들어와 가지고 또 여기 블록 캐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얘를 하나 수정하려고 하면은 얘도 수정해야 되고 이 다음 거 수정해야 다음 거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어서 공개 장부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는 개인의 패스워드 하나만 관리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처럼 디지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하나 가지고는 이 피어 투 피어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스워드가 아닌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2개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개 장부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장부는 다 공개가 됐어요. 장부는 공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돼? 이런 값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이 이거 보면 검은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라인 것처럼 이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박경호, 유재석, 강호동이 써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부가 공개가 돼 있지만은 실제 이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키나 공개 키가 있는 경우, 키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글자가 있죠.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박경호로 바뀝니다. 박경호, 유재석이한테 100만원 보냄. 이렇게.
그 장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키나 공개 키가 있는 경우. 개인 키하고 공개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칭 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대칭 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키, 똑같은 키예요. 얘하고 같은 키. 동일한 키 두 개로 암호화, 복호화 해가지고 서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나하고 연애하는 그 사람만 이 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함을 열 수 있는 키를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남성이 하나 갖고 있고 여성이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보냈으면은 여기 사서함으로 가겠죠. 이쪽 사서함으로 가면은 이 사서함을, 편지를 그 연인이 이걸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럼 여기 사서함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서함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야지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보는 게 대칭 키 알고리즘인데, 지금 전자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연인 사이야 이렇게 키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내가 돈을 보내줄 사람이 홍길동이 될 수도 있고 박문수가 될 수도 있고 유재석이 될 수도 있고 강호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 키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만든 게 공개키하고 개인키라는 겁니다.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한 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키는 자신만 알고 있는 비공개 키. 이 개인키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이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본인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본인의 개인 키로 열 수가 있고, 여는 거를 복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내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상대방의 개인 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면은 상대방의 개인 키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가 되겠죠.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은 공개 키로 열 수 있다. 이거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신원 확인용 있죠.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쓸 때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개키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공개한 키라 그랬잖아요. 이 공개키로 그걸 열어서 볼 수 있으면은, 이거는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재석과 강호동이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을 했어요. 재석이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호동이한테 전달을 했어요. 재석이가 개인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재석이 공개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겠죠. 재석이가 개인키로 자기 걸 암호화했어. 그럼 재석이 공개키는 누구나 다 오픈되는 게 재석이 공개키라 그랬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재석이 공개키로 볼 수 있는 거는 재석이 개인키로 만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강호동이 개인키로 만들었으면 재석이 공개키로는 볼 수가 없겠죠. 호동은 재석이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호동이한테 전달을 했어. 그러면 호동이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호동이가 보기 위해서는 재석이 개인키를 받아야 되는데, 재석이가 자기 개인키를 호동이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재석이가 호동이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호동이한테 전달을 했어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석이가 호동이의 개인키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너무 친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전자상거래에서는 다른 사람이 개인의 암호키를 알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석이가 호동이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호동이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호동이는 자기 개인 키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가지 경우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호동이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재석이가 공개 키로 아마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4번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고 1번은 전자서명, 그 사람이 보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이해 되셨죠?